이 금지된 사랑에 관한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와. 사람이면 누구나 자신이 사랑하는 상대를 찾아서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근데 그 상대가 청소년이나 또는 미성년자라면 그건 아니죠. 2011년에 사랑인지 범죄인지 고민을 하게 만드는 미성년자와 이 성인 사이의 애정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네, 이렇게 시작됐는데요. 2011년 8월에 당시 그 42살이었어요. 네. 그 A 씨가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 이제 자주 갔습니다. 네. 아들을 또 돌봐야 되니까. 그러다가 그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당시 입원 치료 중이던 B 양을 우연히 만나는데요. 이 A 씨가 근데 B 양에게 호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을 건넨 거예요. 너 연예인 할 수 있겠다. 네. 뭐 키도 크고 또 미모도 괜찮고 그렇기 예.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 많이 있는데 좀 연결 좀 해줄게. 그러니까 전화번호 좀 알려줘.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작업인가? 당연히 그러면 B 양은 A 씨에게 번호를 건네줬겠죠. 그래서 몇 시간 뒤에 A 씨가 전화를 걸어서 B 양을 직접 불러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는 기획 사이에 연예인이 많으니까 우리 같이 바람 좀 쐬면 어떨까라며 승용차를 태우게 되죠. 바람을 그 승용차 안에서 A 씨가 B 양에게 키스를 하려다가 B 양이 거부하면서 네. 이때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며칠 뒤에 함께 드라이브를 가다가 근처 주차장에서 두 사람은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자, 두 사람은 깊은 관계를 갖게 됩니다. 자, 그 뒤로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만남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수시로 문자도 주고 받았다고 해요. 자, 그리고 몇 달 뒤에 이거 어떡합니까? B 양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거 참, 이 부모 입장에서 이러면 큰일 나는데 사실 B 양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게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요. 예. 당시 B 양의 부모는 건강이 좋지 않았고요. 또 가정 형편도 넉넉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B 양을 돌보기가 힘들었을 텐데요. 심지어 B 양으로부터 임신 사실을 들은 A 씨는 연락을 끊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안 되는데. 네. 하지만 B 양이 손목을 자해하고 그 사진을 SNS에 올리자 A 씨는 마음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 이후 B 양은 A 씨 집으로 가 머물면서 동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임신의 동거까지. 야, 이거 정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위험해 보이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B 양이 출산을 했습니다. 우와. 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부모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이 B 양을 설득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럼요. 고소하자. 고소해야죠. 그래서 고소했습니다. 예. 네, 검사가 수사해봤더니 이거는 성범죄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청법이라고 하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있는 뭐 강간죄, 또 미성년자 유인죄, 또 성폭법,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있는 카메라 이용 촬영죄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예. 네, 검사가 기소했으니까 형사 재판이 열린 거죠. 네. 여기에서 피고인인 A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떡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로 성관계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가출도 제가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유인한 게 아니라 이게 B 양이 스스로 결정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 저는 죄가 없습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반면 B 양은 증인으로 출석해서 모든 건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는 진술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무려 27살입니다. 실제로 그 A 씨가 아들이 있었는데 이 A 씨의 아들하고 이 B 양하고 2살 차이예요. 네. 아들보다 겨우 2살 많았습니다. B 양이. 그렇다면 이렇게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어떤 사랑 또는 성관계 이게 과연 범죄일까? 이걸 잘 따져봐야 되는데요. 먼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거는 당연히 범죄입니다. 그럼요. 네, 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만약에 서로 합의해서 동의하에 이런 행위를 했다면 어떠할 것인가. 이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솔직히 미성년자라고 해도요. 아직 학생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성년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옳은 건지 아니면 옳지 않은 건지 그리고 이게 정말로 원해서인지 아니면은 위협에 의해서 합의를 한 건지 이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합의를 했다고 해도 이거는
처벌을 해야 됩니다. 미성년자인데 아유, 그렇죠. 우리 큰애랑 당연하죠.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요. 이렇게 따져보면은 임신까지 하고 아우, 이게 거의 아들뻘이잖아요. 2살 차이 나면. 네. 너무 심한데요, 이거는. 그래서 처벌이 네. 필요해요. 예,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경우에 처벌하는 법이 있어요. 아우, 다행입니다. 그런 규정이 있죠. 예. 심지어 처음에 이제 형법 만들어질 때 생긴 다음에 최근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고 쭉 있을 정도로 네, 그런 규정이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13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한 경우에 설령 합의했다 하더라도 설령 동의하에 했다 하더라도 이거를 강제로 한 그런 그 강간에 준해서 저 강간의 예에 의해서 처벌한다. 이거를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라고 하는데요. 네. 따라서 성인 남성이 이제 12살 소녀와 성관계한 경우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설령 또 반대로 성인 여성이 12세 소년과 뭐 합의하에 성관계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강간처럼 처벌받습니다. 그럼 이 사건에서는 이 여학생 B양이 해당이 되는 거죠, 나이가? 해당이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이었군요. 네네. 개정과 관계없이 일단 13세 이상이기 때문에 당시에 15세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보면은 교생 선생님이라고 이런 설정이 예. 나와요. 네. 예. 넌 학생이고 나는 선생님이야. 이러면 예. 안 돼. 라고 이렇게 네. 나오는데 이런 네.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만났다. 단순히 네. 이제 정서적인 교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네. 따라서 처벌 대상은 이제 그 신체적인 그런 행위들을 했을 경우에 처벌을 받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아무리 합의했다 하더라도 한쪽 당사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는 규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연령이. 연령이. 예, 그래서 이번에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조항은 유지하면서 새롭게 처벌 규정이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13세 미만이 아니라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 좀 더 올라간 거죠. 네. 그 경우에도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성관계하면 상대방이 처벌받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모두 다 처벌하는 건 아니고 그 상대방이 19세 이상인 경우에. 그러니까 청소년 사이의 성관계는 동의하에 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닌 거죠. 어허. 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13세 미만자에 대한 의제 강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A 씨의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행위 시의 법률의 기준에서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당시 이 A 씨가 행위를 했을 때는 법률이 바뀌기 전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처벌하지만 그 이상일 경우에는 합의하에 했으면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B양이 당시에 15세였습니다. 예. 15세. 그래서 의제강간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네. 따라서 폭행이든 협박이든 뭐 위계든 위력이든 뭔가 합의에 반하는 동의하에 하지 않은 정황이 있어야만 성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검사는 일단 그렇게 본 겁니다. 네. 1심과 2심 법원 역시 이거는 단순한 어떤 사랑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형사적으로 범죄이고 이 아청법에서 말하는 강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한 형벌을 선고했거든요. 아니 15세 소녀가 나이도 이렇게 많은 남성을 불과 며칠 만에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또 그 후에 정상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러한 행위를 한다? 예. 이거를 못 믿겠다는 게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이거든요. 예. 그렇죠. 결국 법원은요, 이 A 씨에게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네. 특히 이 A 씨의 태도를 볼 때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이게 아무리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 하더라도 뭐 실제로 사랑할 수는 있죠. 가능성이 없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 B양이 임신을 하고 가출할 당시에 A 씨가 했던 행동들을 봐야 됩니다. 어떤데요? 그 당시 또 길거리에서 또 알게 된 여성들에게, 예. 여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또 요구들을 같은 하고 방법으로 이렇게 네. 연예인 시켜줄게 이러면서 네. 시도를 그 중에 이제 했구나. 심지어 초등학생, 네? 중학생도 있었거든요. 이거 무슨 상습범 아닌가요, 정말 그러면? 완전 범죄잖아요. 아니네 진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B양이 가출한 지 몇 주 지나지 않은 시점에 A 씨가 다른 형사 사건에 휘말리면서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양은 거의 매일같이 면회를 가고 또 사랑한다고 편지를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구속된 A씨를 위해서 매일같이 면회를 가고 편지를 쓴 일, 이건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1심 법원은 이렇게 봤어요. 무서워서 한 일이다.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화를 내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다. 이렇게 비양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네. 또 이 비양의 말을 믿은 것이죠. 결국 비양의 진술을 중요한 증거로 삼아서 A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당시 판결문을 보면은 굉장히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A 씨는 이혼도 하지 않고 또 자식도 있던 상황에서 자신의 딸뻘인 비양에게 접근을 했다. 자신의 행위가 사랑이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은 일방적인 정욕의 해소 수단에 불과하였다. A 씨의 범죄로 비양의 육체와 영혼뿐만 아니라 이 비양의 가정은 사실상 파괴됐다면서 이 양형 이유를 밝혔다고 하는데 굉장히 저로서는 굉장히 좀 가슴이 좀 뻥 뚫린다고 할까요? 굉장히 이거는 판단을 잘 내리신 것 같아요.